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 제도는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제도예요. 왜 제가 이례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예컨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갑이 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이제 자기 소유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행사하고 이걸 방치를 했어요. 그걸 기하로 해서 을한 사람이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흔히 말하는 소유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점유권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중요한 이유는 시효취득 때문에 중요하다고. 시효취득 하려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니까 그 원리가 이제 시효취득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해왔다고 말이요. 그럼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게 이제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취득거려. 요지는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요 기간을 시효기간 그러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20년.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당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취득시효, 뒤집어서 시효취득을 하는데,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 동시에 진실한 권리자 갑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 말. 진실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원래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교재에 자주 등장하다시피 실체관계가 뭐냐? 쉬운 말로 누가 진실한 권리자인가? 이걸 규명하는 법이라고 말이야. 그럼 여기 진실한 권리자는 갑이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권리행사 장견 안 했고 얘는 장견해서 권리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행사를 장견해서 한 얘한테 소유권을 주어버리더라고 말이야. 실체관계 따지면 얘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법의 영역에서는 이례적인 제도라고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이해하기도 참 힘든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가? 그 이유가 따라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두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을한 사람은 갑이 권리행사하는 걸 틈타서 자기가 소유자처럼 장기간을 써 권리행사를 해왔어요. 이렇게 어떤 20년. 만약에 권리자인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년간 점유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장기간 얘가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행사를 해왔다. 얘는 권리행사 안 하고. 그러면 제3자들이 볼 때는 누구를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믿겠냐 그러면, 특히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100% 얘를 소유자로 믿게 돼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점유자를 권리자로 신뢰해서 병이 양도를 받고 다시 정에게 팔리고 정은 다시 무에게 팔리고 전전양도가 됐단 말이야. 현재 이 무란 사람이 이 토지를 점유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설사 얘가 등기 할아버지까지 이전받다 하더라도 원론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등기 가지고 있어도 무고리자잖아.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 따라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 잠잠히 있던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진정한 권리자다, 소유권을 주장해서 현재 점유자 무에게 토지 반환다로 반환 청구하면 얘는 점유를 하고 있고 등기 가지고 있고 별짓거리 다 해도 원론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갑에게 반환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 순간에 사단이 벌어진다고 말이야. 이 무는 소유권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직전의 양도인 정에게 왜 나무 토지 팔았냐 책임을 묻게 되고, 이때 나중에 이제 매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알게 돼요. 요 경우에 무는 소유권 취득 못했기 때문에 얘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봐.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 있으면 야, 무슨 책임 물으면 되나요?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다고. 응? 공부 좀 한 사람들. 얘는 나무 토지 팔았던 힌트를 줬어. 근데 소유권이 좀 못 해줬어. 570조에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 책임을 묻게 된다. 나무 토지 팔았다 그래서. 그 담보 책임이 여기다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매매에 나오는. 얘도 마찬가지로 나무 땅 팔았다. 책임져라. 이렇게. 그러면 이 점유자를 소유자로 신뢰해서 쌓여왔던 수많은 법률관계가 다 뒤집어져야 되니까
번복이 돼야 되니까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야. 법질서 안정을 깨치게 된다 그 말이야. 사회 혼란이 일어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질서 안정을 기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야. 방법은 딱 하나야. 얘가 그동안 소유자인가처럼 장애로서 권리 행사를 해왔으니까 이 권리 행사라고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성격을 시켜주지 말아.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장기간 해왔으니까 차라리 얘한테 무엇을 주어버리자. 소유권을. 그러면 얘를 소유자를 믿고 쌓여왔던 이 법률관계가 뒤집을 일이 없죠. 그러면 법질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이상야력권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그럼 이 취득시효 제도가 우리 법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취득시효 제도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 지금부터 연습을 한 번만 해본단 말이야. 이런 거를 자주 갖고 놀아야지 사례문제도 풀고 여러분 민법 실력이 풍부해져. 그 야매로 몇 개 외워가지고 깔짝깔짝하는 그 실력을 벗어난다고 말이야. 제일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보자 말이야. 갑이 토지 소유자. 물론 잊어먹었겠지만 1억짜리 토지. 이자 공박한 상태를 악용해서 기한일 때다 단돈 3천만 원 매매. 등기 이전 몇 조에서 무효죠? 104조에서 좀 더 요구했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얘는 등기 가지고 있지만 무 권리자. 얘가 토지를 제3자 다시 팔았다. 소유권 취득하는가. 단계별로 1.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2. 얘가 선인 경우는 혹시 소유권 취득하는 길이 없는가.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하나요? 못하는 이유는 이거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 제3자 보기정 없죠. 제일 쉬운 걸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일부러. 좀 어려운 가르쳐줬다 못 알아들으면 서로 또 짜증나니까 제일 쉬운 걸로. 선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 절대 무효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묻는다고. 얘가 현행법 법제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길이 없습니까? 요 병이라는 애가. 일단은 선에도 보유가 안 돼. 그 다음 걸 물어봐.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길이 없습니까? 찾으세요. 힌트를 주면 얘가 등기전을 받았어. 지금 당장은 소유권 취득 못하겠지만 뭐 시간이 좀 소유권 취득하는 길은 있어. 얘가 10년간 등기하면서 점유하면 등기 가지고 있는 거는 10년간 등기부 시효취득을 해서 3.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할게. 시간이 좀 걸리면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유권 취득 못해. 시효취득에 의해서 10년 지나면. 따라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원래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하거나 물건은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이 되면 시효취득 인정이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건,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 이 취득시효 제도도 우리 민법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느냐. 부동산의 경우에 공실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의 흥결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시효취득 인정이 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말 알겠나요? 그 대신 동산의 경우도 시효취득 인정이 되는데 동산의 경우도 시효취득 인정인데 동산을 10년 또는 5년 점유하면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에요. 이 갑의 노트북 소유자예요. 노트북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얘가 소유자 칠판벌하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얘가 얘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를 믿고서 양도를 받았어요. 소유권 취득하나요? 취득하죠? 뭐 때문에? 동산의 경우는 공실원칙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양도니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동산하거나 물건,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선의취득 그래. 선의취득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선의취득하고 시효취득이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나요? 그거 알아야지 사례 문제 풀어. 선의취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죠. 시효취득은 그렇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그러면 이게 부동산 사례를 딱 내놓고
부동산 사례를 내놓고 선의취득 할나? 그럼 틀리다고 앞전에 가르쳐 줬는데 여기 왼쪽을 봐보세요. 동사니까 선의취득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굳이 시효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없잖아요. 그럼 바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동산의 시효취득 제도는 우리 민법상 별다른 역할을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선의취득 제도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을 때 뭐라도 한다는 거야. 시효취득이라도.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야. 사례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이 말 듣겠나요? 이것도 구별 못하고 시험장 가서 선의취득 갖고 헤매는 사람 부지기수로서 사례 문제 풀 때. 선의취득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예요. 시효취득은 기간이 좀 지나야 되고 시효 기간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그 정도에서 말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취득시효 이제 종류를 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취득시효 종류를 여기 칠판에 사례는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얘가 20년 또는 등기 가지고 있는 상태 10년 점유하면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소유권만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도 시효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효취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도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두 개로 구별이 된다고 말해요.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도 방금 잠깐 예에 들었다시피 두 종류가 있어요. 등기 없는 경우는 20년간 점유례자 시효취득하는데 그거를 흔히 점유취득시효 또는 일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일반 취득시효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권리자인자가 근데 나만 그런가 지금 님 나요? 저런 게 심하면 사망한다는 건 알죠? 저게 가스 품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냄새 맡으면 저것도 정신 잃어버린다고. 여기 밖에서 칠해요? 바로 여기 난간에.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시효기간이 10년이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별이 되고 동산에 관한 시효취득도 두 종류가 있어요. 10년짜리 시효취득이 있고 5년짜리 시효취득이 있는데 시효기간이 이 10년짜리를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 그 다음에 5년짜리 기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단기 취득시효 요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된다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요건을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소유권에 관한 시효취득은 네 종류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공통적인 요건이 좀 있어요. 공통적인 요건이 이게 뭐냐 그러면 저번 점유권에서 집중 공부라는 소유사 요게 필요하고 소유사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평온 더 나아가서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정 기간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시효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일정 기간 점유할 것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시효처럼 네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요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공통적 요건을 딱 추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개의 시효취득 경우에 특유하게 인정이 되는 특유 요건이 좀 있다고 말이에요.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요거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자 시효기간은 여기 점유취득시효는 요거는 20년이고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이고 동산자 일반 취득시효는 요 기간이 10년이고 요거는 5년이에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거 요거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특의 요건은 여기에 등기를 해야 된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요거는 이제 2주 전에도 가르쳐 줬는데 2주 전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게 요 시효 취득이었죠. 요거는 이제 법률로 규정한 물권 변동이니까 원래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법은 뭐 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 요걸 시험에 집중 물어본다 가르쳐 줬죠. 각각 2주밖에 안 됐어. 2주밖에. 요거.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요게 핵심 요건이고. 그다음 여기 등기부 시효의 경우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하되 여기 아주 중요한 특요건이 추가가 돼요. 요 등기부 시효취득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요게 추가가 된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걸 부탁을 했어요. 선의 무과실 점유, 평온 공연 점유 이런 거는 개념은 시험에서 물어볼 일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고 오라고. 점유권에 나오죠.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 점유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동산에 대한 일반 취득시효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10년 점유. 요거는 특유 요건이 따로 없어요. 요 요건만 갖추면 시효 취득 가능하다고. 그다음 5년짜리 단기 취득시효는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5년간 점유하되 플러스 이 경우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것 요게 추가가 된다. 그럼 한눈에 봐도 시효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가 동시에 뭐 추가되는 거 알겠죠? 선의 무과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요 선의 무과실 점유가 특유요건으로 추가가 돼. 그 다음 여기 이제 기타 재산권에 관한 취득시효가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도 여러 개가 소유권은 아니지만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소유권의 기타 재산권과 시효 취득은 첫째 분묘기지권을 물어보고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실무상으로 소유권 이외에 시효 취득이 과거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모든 지역권이 취득시효가 가능하면 안 물어볼 건데 특징이 좀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계속되고 이따 지역권은 나오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 특징 때문에 이걸 물어봐. 따라서 소유권이 기타 재산권 이 두 개만 딱 머릿속에 담으라 말이야. 분묘기지권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물어보니까. 그 다음 여기서 절대 속으면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이야. 지금 여기 소유권에 관한 시효 취득이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일정기간 점유할 것. 평온점유 시험에 물어볼 거 없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점유죠. 폭력을 사용하고 점유하면 백차가 싫어가 버려 삐삐삐 와서 이런 놈 없고 공연점유는 부동산의 경우 공연점유 반대가 은비점유죠. 남몰라는 점유. 공연점유는 남몰래 하지 않는 점유고 부동산의 경우는 은비점유를 하려 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다 눈에 보이잖아. 공연점유해 당연히. 따라서 동산의 경우는 은비점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산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부동산만 놓고 보면 공연점유 요건은 자동으로 갖춰. 물어보면 또라이야. 이거 알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시효 취득을 하냐 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소유사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추정도 되잖아.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점유권에 보면 자주 좀 타면 공부 다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원리가 또 적용되니까 이 소유사가 핵심이라고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빵점 뚫어 수득하더란 거야. 여기에 분묘기지권이나 계속되어 표현된 지역권처럼 소유권이 기타 재산권을 시효 취득할 때도 소유사가 필요한가? 이걸 슬그머니 시험에 냈더니 또 빵점 뚫어 무수소 나오더란 거야. 기가 막히더란 거야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소유사 필요한가요? 하기 전에 한번 물어나 봅시다. 소유사가 뭐요? 응?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제하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소유사죠. 저거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할 때. 글자 그대로. 그잖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거라고. 요거는 소유권의 기타 재산권 소유사는 당연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틀리시냐고.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니까 틀려. 이 개념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한 상태 외우고 다니니까 이런 쉬운 것도 다 들고 나온다고. 기타 저당권에 관한 시효취득은 소유사 필요 없겠죠. 속지 않도록 하시라고. 소유사를 그래서 개념을 자꾸 주주시킨 것 저번 주에. 생각 좀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소유권을 시효취득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소유자 같은 배터 질판 소유자 같은 배터 기업을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이거니까 소유권 시효취득 필요한 거라고. 이건 소유권 아니잖아. 소유사 필요 없다고. 이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도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서술 부분 쭉쭉 있고 취득시효 종류 쭉쭉 있고 우측 넘어가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에서 요건에서 시효취득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A번에서 분묘기지권하고 계적도가 표현된 지역권만 신경 쓰면 되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유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거는 시효취득을 뭐 한다는 건데 그중에 저당권만 신경 쓰면 되고 저당권이나 물어봐. B번에서는 물어보는 이유가 뭘 같나요? 시효취득 하려면은 일정 기간 목적물을 뭐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된다고. 따라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은 논리적으로 시효취득 못하겠죠.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는 거 아니잖아. 저당권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상식으로. 그 기초 상식을 알고 있나 그래서 저당권은 간간히 물어보니까 그런 거나 좀 신경 쓰면 되고. 그다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자기 소유 물건에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그 밑에 첫 번째 판례가 그에 관한 판례가. 원래 시효취득은 민법 첫날에도 한번 가르쳐 줬는데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민법 첫 시간도 가르쳐 줬는데 얘가 요건을 갖춰서 20년 지난 다음에 소유권을 시효취득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하세요.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은 얘 소유권을 승계받으면 승계취득이 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죠. 없잖아. 얘가 얘 소유권을 승계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잖아. 따라서 이 토지상에 처음으로 얘한테 소유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야? 원시취득으로. 원시취득. 따라서 이 시효취득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타인의 물건일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승계취득이 되면 얘 소유권 승계받아야 되니까 목적물도 누구 거야 돼요? 나무 거야 돼. 이걸 원시주로 보기 때문에 굳이 타인 소유물일 필요 없고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동일한 이유에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첫 번째 판례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타인의 소유물일 필요 없고 그 타인이 누구인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는 소리죠. 이런 것 들으면 절단하게 정리 딱 하고 두 번째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 옛날 말로는 잡종재산 그랬는데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2009년도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우리 시험에서도 옛날은 잡종재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4년 전부터인가 용어를 바꿔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일반재산으로 옛날 말로만 잡종재산을 말해요. 이런 거는 이제 공익성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과 반대로 일반 국민들의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옛날에는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 요즘 말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내려가지고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재산이 이제 공익목적 때문에 이제 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시효취득 못 하겠지만 공익성 필요가 없는 것들, 잡종재산, 요즘 말로는 일반재산 이런 거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딱 신경 쓰면 되고. 그다음 DP 넘겨보세요. 하기 전에 제일 밑에 판례 보세요.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이 나왔죠. 제일 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생각 없이 아직도 하는 건지.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여기 한 필지 토지. 이때 우리나라 내가
한 필지 토지 전부가 아니라 요 일부만 소유사를 가지고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이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요걸 묻겠는데 일단 이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 그 말이요. 대신 나중에 등기해야죠. 등기할 때는 이 자체는 등기가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등기하려면 피를 나눠야죠. 분필 절차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나눈 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하면 되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서도 허용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등기부 시효 취득.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되겠죠. 왜냐? 등기부 시효 취득 허용이 되면 요 일부에 대해서 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등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게 부동산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 가능하다. 이거는 20년짜리 점유 취득서나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될 거라고 말이야. 그 다음 요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는 뒤쪽에 두 번째 판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가.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민법 시효 취득에서도 이거는 특별법인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련하는 법률에서도 이 판례를 묻고 있는데 이게 희한한 케이스예요. 지금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때문에 이게 분쟁이 있을까? 참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용 부분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 옥상, 복도, 계단 이런 거 공용 부분이잖아. 왜 그런 걸 어떻게 시효 취득해요? 안 그래요? 원천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 이게 참 희한한 케이스라고. 집합 건물을 공부해서 시효 취득 가능한가 이 분쟁이 생긴 케이스가 엄청 희한한 케이스라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내가 아는 공용부는 그런 건데 그거 시효 취득이 될까? 원천적으로 안 돼. 그럼 어떤 케이스냐? 이 케이스가 진짜 희한한 케이스야.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예컨대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옥상하고 마지막 층 사이고 틈이 좀 있었죠. 갭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온실을 설치한 거야. 공용 부분에다가 온실. 그 아파트인데 옥상 올라가면서 이걸 꽃감상도 하라고 온실을 만들어놨다고. 근데 갑이란 놈이 이 공용 부분인 온실을 지 마음대로 뭐로 개조해 버렸어? 주거용으로 온실을 이 말 듣겠나요? 주거용으로 개조했다고. 그러고 20년 이상 살아버렸어. 그동안은 이거를 터치도 안 한 거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거는 원래 온실 공용 부분을 썼던 부분이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요 갑이란 놈이 뭐요? 내가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20년간 썼으니까 내 거지. 소송이 붙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한 거 이놈이. 무슨 말 알겠나요? 그 희한한 케이스라 이게. 집합금으로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문제는 있을 수가 없잖아 원래. 그 이런 케이스라고. 근데 이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시효 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험에 또 나와. 이유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한 가지 이유는 거기 쓰였어. 집합 건물의 가장 기본이 그런 거예요.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거기 쓰였잖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고. 판례 찾았나요? 지금 230페이지 판례 있다고. 저기 두 번째 줄에 있잖아.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만약에 이 온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 허용이 되면 이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되는 셈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집합 건물의 취지에 반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원래 공용 부분인데 시효 취득 허용이 되면은 이게 전유 부분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조문에서 집합 건물 15조 1항인데 집합 건물 15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 집합 건물 15조 1항. 공용 부분은 제일 많이 물어봐.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할 때는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무지하게 물어봐.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의결권은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시효취득 허용이 되면 공용부분이 지금 전유 부분을 변경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 의결 종족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거친 적 없잖아. 시효취득 경우는. 그러나 지방법무 취지에 반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잘 깨우쳐더라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뭐한다. 무지하게 물어봐. 두 번째,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는 의결 종족수가 얼마다? 4분의 3.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인정이 되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을 변경되는 셈이라고. 공용부분의 변경은 저 의결 종족수 거쳐야 된다고. 거친 적 없잖아요. 저 이유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시험에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방법무로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이 불가능. 그 다음 거기 이제 자주점 점유형을 해서 기억번 자주점유해야 된다. A번, B번 앞에다가 이렇게 읽으면 되고 니은번 평행공론하게 점유해야 된다. 이 경우는 선임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선임무과실은 어때만 필요해요? 등기부 시효처는 필요하니까. 여기 선임무과실 필요 없잖아요. 쭉쭉 읽으셔 다 배웠으니까. 시효기간 20년이 지나도는데 제일 밑에 동그라미 A 우측까지 판례 하나 95년 5월 23일자 판례 그 다음에 B번에 외에 소유자와 변동이 없는 찾았나요? 거기 지금 왼쪽에 2번하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한 우측에 B번 판례는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가르쳐준 것이 시효취득의 판례에서 가장 기본 판례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 판례 별표치고 예합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례 내면 다 틀리니까. 지금 시효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먼저 이 판례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시효취득의 가장 기본인 이 판례를 좀 갖고 놀아야 되는데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 얘가 소유사를 가지고 평행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 1.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20년이 지났다 그 이야기야. 시효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아직 얘가 등기점 받기 전에 얘는 등기점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해요. 잘 봐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도 물어볼까. 완성 후 등기점 받기 전에 등기 넘겨달라 했더니 빌어먹을 놈이 제3자에게 토지를 팔아버렸다. 양도. 그 다음에 등기 넘어갔다. 얘는 점유자는 제3자로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시효취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인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일단 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양도가 된 경우는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총칙부터 배운 이중 매매의 법리에 따라서 얘는 등기점 받기 전에는 20년이나 200만 년 지나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밖에 없네요. 그 대신 얘는 매매는 유효니까 등기점 받으면 소유권, 물권 취득하잖아. 그러면 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니까 얘가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면 역으로 시효취득 주장에서 반환 거절을 못한다는 거. 따라서 잘 받는다고. 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 주장 못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 이중 양도 법리에 따라서. 그 다음 거꾸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거는 후고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됐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5년쯤 점유했을 당시에야 15년쯤 얘는 내 땅이니까 팔았다 그 말이야. 양도 소유권 넘어갔고 얘도 또 내 땅이니까 판단해라 권리행사 안에서 얘가 이어서 또 5년간 점유 20년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런 경우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됐죠. 이런 경우는 시효가 좀 완성이 되면은 점유자는 5년이 지나면 20년이 되니까 점유자는 현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 병역에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 거꾸로 따라서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된 경우는 얼마든지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 제3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는 요구하고 반대로. 그럼 이유가 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멸시효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소멸시효를.
소멸시효 원리가 취득시효도 그대로 적용이 돼. 소멸시효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줬죠. 그럼 권리가 소멸시효 소멸이 안 된다고. 취득시효도 똑같은 중단제도가 인정이 돼. 똑같은. 따라서 그래서 소멸시효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칠판 뚫으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계속 써먹어야 된다고. 한번 제가 말하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계속 써먹어야 되면 목숨 걸고 복습하시라고. 그 실덤니 더 하지 말고.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늘어. 그렇지. 하자는 하셔야 돼. 이 경우도 이제 무조건 하고 얘가 20년 되면 취득시 하는 게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15년쯤 됐을 때 얘가 권리행사를 한다 그렇게. 내 땅이다 반환하라 이렇게.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듯이. 그럼 중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미 진행했던 시효기간은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 또 하루부터 20년이 가야지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무조건 20년 접는다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고 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해버리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 그럼 시효 취득 뭐 하잖아. 그럼 또 하루부터 20년이 또 흘러가야 돼. 그럼 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또 권리행사하면 시효 취득 못 하겠죠. 소멸시효 중단하고 똑같은 걸 적용된다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이 뭘 묻느냐 그러면 이걸 묻는다고. 지금은 15년째 점유했죠. 팔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목적물을 양도하는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가?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묻는다 그 말이에요. 왜? 토지 팔았으니까 내 토지인 것처럼 권리행사했잖아요. 권리행사했잖아. 그러면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요걸 묻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보라 그 말이야. 얘가 왜 시효 취득에서 권리를 취득하냐? 이 토지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권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은 얘가 권리 행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말이요. 얘가 이 토지를 점유해서 이렇게 일정에 지나니까 시효 취득한다고. 그럼 이자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의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점유 계속을 파괴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점유를 못하도록 막아야지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근데 토지를 파는 것은 점유 계속을 파괴한 게 아니잖아. 토지만 팔았지. 얘가 점유 못하도록 한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그 취득시효 중단세가 안 된다고. 따라서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안 늦었어.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아직 20년 안 됐잖아. 15년째 팔았으니까. 그럼 얘라도 권리행사해서 토지를 반환해 가버리면 더 이상 시효 취득 못 하겠지만 얘도 권리행사 안 한 거야. 그래서 5년이 또 흘러갔다. 그럼 시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중단되면 시효 취득 못 하겠지만 진행이 되니까 5년 흘러가면 시효가 완성이 돼버려. 그 완성 당시 등기명인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야기라고. 따라서 시효가 안정되기 전에 목적물이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시효 취득 문제 풀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론 여러분 예에서 많이 했겠지만 우리 교재에는 위에 판례만 설명이 되어 있어. 밑에 판례는 책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따라서 요거는 몇 페이지 쓰였냐 그러면 저기 234페이지 펴봐. 또 판례가 똥 싸댔겠냐 막 좌우측편 늘어났는데 234페이지 잤나요? 제일 위에 첫 번째 판례야.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후자에다 중점을 둬야 돼. 기간 만료 후이 완성 후 토지 소유권 취득자에 대해서 시효죄 대항할 수 있는가? 제3자에게 팔았다 그 이야기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마지막 구절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나한테는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시효 취득 주장을 뭐 한다 그 말이야. 이거 판례죠? 요거잖아. 방금 읽어본 거야. 근데 반대로 요거는 책에 빠져있다 그 말이야. 요거 반드시 보충해야 돼. 요거 CF가 뭐예요? 비교.
이유도 세면서 물어봐. 이유. 완성된 양도는 취득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서관 이 이유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요거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게 책에 지금 빠져있어요. 이게 책에는 완성 후 것만 써놨어요. 지금 그럼 문제 못 푼다고. 이게 이것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 볼 때 이 두 개를 지문에 같이 집어넣고 막 문제 묻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지문 검사 요거 확인 잘 하셔야 돼. 완성 후에 양도된가 전이 양도된가 지문에서 이 원리를 알아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기산점이나 판례가 민법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토막 공부한 사람들은 민법 공부 못해. 다시 칠판 보시라고. 이제 이 판례를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기산점에 관한 판례로 돌아와서 아까 가르쳐준 A번 230페이지, 231페이지 우측에 B번 A라고 쓰는 판례들 그 외압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요 판례를 알면 요 판례가 금방 이해가 돼. 왜 이런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요걸 갖고 놀아야 되니까 먼저 사례를 잠깐 이렇게 가정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바빠 지금. 집중. 갑의지금 토지 소유자 권리행사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유 취득전 시효기간 20년이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얘가 시효 취득 주장 이런 사건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한 개도 없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의리다. 20년 점유했다. 시효 취득 주장할 것 같아요? 시효 취득이 뭔지 모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주장 못해. 여러분처럼 중개사 공부한 사람도 시효 취득이 뭔지를 모르거든. 일반 백성이 시효 취득을 어찌 하냐고. 20년 되자마자 시효 취득 주장한 사건은 한 개도 없어. 어떤 거는 30년, 어떤 거는 40년, 어떤 거는 70년 막 점유하고 이래. 따라서 이 경우에 얘가 이 토지를 30년간 점유했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중개사 공부를 딱 하루 하고 났어. 그때까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점유했던 거야. 이게. 어느 날 이런 거 가르쳐 줬다고. 내가 그럼 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째 됐을 때 시효체를 이제 비로소 주장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라면 사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얘가 25년쯤 점유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토탈 30년 점유했는데 25년 점유할 당시에 갑이란 사람이 내 땅이니까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를 또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얘도 또 권리행사하는 거야. 왜? 땅값이 별로 안 나가니까. 방치를 했어. 해서 또 5년이 흘러가서 (25년째) 목적물이 양도. 그 다음에 또 5년이 흘러가서 현재 을은 30년째 점유. 장파겠나요? 이때 이제 땅값이 엄청 올라갔고 이 사람도 시효취득이 뭔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을한 사람은 3년째 점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가보도처럼 뭐 주장하겠죠? 시효취득을. 그러니까 시효취득이 불거진 사건이야. 그러면 여경이 이 을한 사람은 나는 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 요거를 이제 입증을 하면 되는데 이 시효기간을 계산을 할 때 기산점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1. 여기에 점유 개시 당시 여기에 현재 30년째 30년간 점유했으니까 그러면 점유 개시 당시부터 나는 20년간 점유했다. 여기에 20년째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1. 기산점을 점유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을 잡아서 20년간 점유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시효가 언제 완성이 되는 걸 잘 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례는 25년째 팔았다고 주어졌죠. 그럼 25년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 이제 양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역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역산 이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개시한 시점부터 10년 지남 이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몇 년 20년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 역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 말이 됐겠나요? 그러면
시효는 언제 완성이 돼요? 여기서 완성이 되겠지. 20년 여기서 완성이 됐으니까. 목적물은 요때 양도가 됐고. 잠파겠나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례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건에서 이 점유자 을에게 당신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라고 A한테 선택권을 부여를 하면 이 사건에서 지금 이 토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10억짜리 땅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어. 여러분이 의리다. 기산점 1로 잡을래요? 2로 잡을래요? 하세요. 방금 이 판례를 염두에 두고 이 판례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 여러분 같은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기산점을 얘한테 선택권을 주면 1 이러면 바보예요. 밥 내놓고 뭐 해야 돼? 속된 말로. 왜 그런지 볼까요? 여기가 시 완성됐잖아. 25년은 여기잖아. 그럼 완성된 후에 양도됐잖아. 그럼 이 판례가 적용이 되잖아. 완성된 양도됐으니까 제3자에게 시효추적 주장 뭐 하잖아. 바보잖아.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거꾸로 2번을 주장은 보세요. 시효는 이때 완성이 됐죠? 양도는 언제 됐어요? 완성되기 전에. 요 밑에 판례가 적용되잖아.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됐으니까 얘는 얘한테 시효추적 주장해버리잖아. 요 밑에 판례에 따라서. 이해했나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에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하고 선택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 바보가 아닌 바야 2번을 선택을 해버려. 그러면 제3자에게 불주고 손을 주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얘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점유 개시점 요걸 기산점으로 선택해야 돼. 그러면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당연히 얘는 얘한테 시효추적 주장할 수 있고 없고 없고 결론이 이렇게 난다고. 알아듣겠나요? 요 판례가 거기 A2번에서 취득시효 계산에 있어서 점유기간 중에 당해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고 없고 없고. 확인했나요? 언제를 기산점으로 잡으라? 점유 개시일부터.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어? 230페이지 A번하고 231페이지 B번 한다고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231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거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왜 이 경우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죠? 언제를 기산점으로 잡으라? 점유 개시 시점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자 말이야. 이번에는 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요 변 같은 소유자 변동이 생긴 적이 없어. 요 시효기간 내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에요. 갑부렇게. 이해관계는 없죠. 이런 경우는 얘가 기산점을 1로 잡든 2로 잡든 누구에게 불주고 손을 줄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가 B번 A라고 써진 거예요. 역산설 써진 거. 취득세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와 변동이 없는 토지 경우는 취득세 기산점을 뭐 할 수 있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알아들었나 이제? 그럼 이 판례 이해하려면 그 위압의 말짱 도루묵이고 뭘 알아야 된다? 요거를. 요 기초 판례 알아야지. 요걸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해결하는 거야. 사례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시험은 요 판례 두 개를 제일 많이 출제해. 근데 우리 교재는 위에 것만 있다는 거야. 반드시 밑에 것도 비교 정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중단사유가 아니다. 이 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자체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알아야지 민법은 모든 게 연결이 다 있어.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면 쉬운데 그래 안 하면 이제 모든 걸 이해화되니까 힘들고. 집에 가서 이거 반드시 연구하라고. 왜 이 쉬운 것도 다 틀리고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보세요. 이 판례 자체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여러분은 뭐 가지고 하냐면 산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양도된 경우 얘가 20년 이상 점유를 했죠. 그 다음에 양도됐죠. 그러면 20년 점유세 A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죠? 근데 15년 점유 때 양도됐다. 20년 되기 전에 양도했으니까 이때는 얘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적게 점유했으니까 여러분은 산수 공부를 한다고. 근데 결론은 여러분 생각 정반대로 돼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다가 참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0 몇 년 전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밤 12시 넘어서 내 전화비를 한 번 불렀어요. 옛날에. 전 놀래갖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시골에 전화 오면 나 발딱발딱 일났다고. 받아봤더니 뭔 아줌마 목소리야. 밤 12시 넘었는데. 근데 뭔가 그랬더니 평소에 좀 그렇게 신경 써서 공부를 했더니 별표는 잔뜩 쳐놨어요. 책에다 요거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 반에 전화해서 이거 가르쳐달라고. 예? 사람 환장일 아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이게 거꾸로 뒤집은다고 여러분 기간을 장단 산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도대체가 이해 안 돼. 별표는 잔뜩 쳐졌고 시험치들가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 잠이 안 온다가 시험 일주일이니까. 그때도 밤 12시 반 선생가 전화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르쳐는 줬는데 졸린 눈 비벼가면서 쌩 뭐라고 해놓고 약은 빼락빼락 써놓고 기간을 장단으로 하면 결론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위에 거는 이중 매매 법률에 따라서 밑에 그 핵심은 전에 양도에서 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그렇게 가르쳐두는 게 자꾸 집에 가서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취득시험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여기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런 게 읽으시라고. 먼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니은번에서 동그라미 A번 봐보세요. 얘는 뜬금없이 여기다가 몇 줄 써놨는데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후 소유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 계속에 파기도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중단상이 되었다. 뜬금없이 요거 한 줄 써놨죠. 요거 저거 양도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양도되기 중단상이 아닌데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안 써져? 요게 빠졌다는 요게. 그래서 어쨌다고? 요게 빠졌다고 말이야. 양도 중단사유가 아니니까 어쨌다고? 요게 빠졌다고 말이야. 뭔 말 알아듣나요? 중단사유 아닌데 그 자체도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불화불식 그거는 지금 A번에도 한번 소유자 변동에서 뜬금없이 써놓기 써놨는데 중요한 요거는 지금 빠졌다고 말할게. 그 다음 밑에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요거 지금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이지만 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 요걸 집중 물어보는데 이 등기 문제도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또 있는 대로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 갑에 토지 소유자 권리행사 났고 의료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계약 관계 없으니까 민법 245조 1항 법률을 규정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 이거를 이제 집중 시험에서 실제로 하는데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럼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고 승계취득이면 등기가 이전이 돼야 돼요. 이거를 온시취득으로 본다가 말이야. 온시취득으로. 그럼 온시도 보게 되면은 얘가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등기록을 새로 개설해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보존 등기는 앞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자기가 혼자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문제가 발생이 안 돼.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낼 일이 없죠. 근데 이걸 온시취득으로 보면서도 실무상 등기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등기록 새로 개설하지 말고. 그럼 이전 등기는 단독이 아니라 무슨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가르쳐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등기 청구권 문제가. 따라서 얘가 등기하려면 이자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서 을은 갑에게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계속 물어본 게 뭐냐? 이 점유자가 넣은 등기 조건은 물권적 조건이냐 채권적 조건이냐 이걸 묻는다고 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리 가르쳐 줬으니까. 이 점유자가 넣은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이다 물권적 조건이다. 당연히 채권적 조건이죠.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과 물권을 취득 못하니까 채권밖에 없잖아. 그래서 채권적 조건이고 따라서 이자 등기 조건은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채권처럼 10년간 권리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이 돼요. 그럼 더 이상 등기를 해달라 청구를 못한다 이런 결론이 된다 말. 여기까지 들었나요? 저로 돌아가자. 거기 제일 밑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뒤에
원시취득이지만 보존등기가 아니라 실무상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그래서 뭐가 발생이 된다? 등기초구권. 요거는 무슨 초구권이다? 채권적 초구권. 디귿번까지 나와있죠? 확인했나요? 지금부터 정신 다시 바짝 차릴까? 문제는 이제 또 있다 말이야. 시험에 쏟아 나오는 거지. 저번 시간은 내가 이걸 가르쳐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거 복습 좀 해야 돼 이제. 복습은 꼭 해야 된다고. 복습 안 하면 이제 자꾸 배우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못 따라온다고. 복습 안 하면 에이스까지 하면 더 좋은데 내 에이스는 기대 안 하지만 저번 시간에 뭘 하나 가르쳐. 이 두 개가 시험에 쏘나니까 지금부터 비교해서 완벽하게 정리 정돈을 하셔야 돼. 지금 저번 시간에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등기 초구권은 채권적 초구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등기 초구권이 시효로 소멸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세요. 개념마다 시험이 나온다고. 이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매각을 했다.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초구권 공동신청이니까 갖는다. 요거는 부동산 밀권 등기 초구권은 채권적 초구권이다. 지금부터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취득시효 경우 갑이 토지 소유에다 권리행사 안 했다. 이 토지를 을한 놈 20년간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이 경우도 등기 형식은 이전 등기 형식 취하다 보니까 공동신청. 따라서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초구권을 갖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초구권을 갖는다. 이것도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초구권이다. 일단 여기까지 똑같죠? 두 개 비교하라고. 똑같죠? 따라서 원칙. 얘네들이 채권이니까 10년간 권리행사하면 등기 전 못 받는다.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부동산 매수권 등기 초구권은 얘가 두 가지가 인정이 되는 거야. 첫째,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면 소멸시효도 중단이 되죠? 그걸 지금 문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가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직접 뭐하고 했다? 사용수익. 얘가 권리행사를 보죠. 따라서 이자 등기 초구권은 시효가 중단.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판례가 하나 추가됐다. 99년도에.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뭐 했다? 처분.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기억나죠? 그러면 이 경우 이자 갖는 등기 초구는 어찌 되는가? 이 처분한 것이 직접 점유해서 사는 것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 당이 된다. 따라 미등기 처분한 경우도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자 등기 초구권은 더 이상 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소멸시효 소멸이 안 된다. 가르쳐줬죠?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처분해서 점유 이전해 준 경우에 이자 등기 초구권은 공유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비교를 해본단 말이야. 등기 초구는 채권적 초구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시효 취득 경우는 얘가 통상 이 점유를 계속하겠죠. 따라서 이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얘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권리행사하고 있는 거와 똑같잖아요. 따라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자 등기 초구권이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따라 점유를 이전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다 물어보니까 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대신 이 경우는 이제 뭐가 이제 특징이냐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병역에 점유를 이전해 줬다고 말이야. 그러면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 이 경우는 시효가 진행이 돼서 몇 년이 흘러가면 10년이 흘러가면 점유자 등기 초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돼버려. 그럼 왼쪽과 뭐가 차이가 나요? 얘가 미등기에서 처분했고 점유 이전, 점유 상실하면 이자 등기 초구권이 시효가 진행이 될 경우는 안 되잖아. 권리행사로 보니까. 그런데 똑같이 처분하고 점유 이전해 줘도 이 경우는 등기 초구권 어째요? 상실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죠. 10년 지나면 소멸이 되죠. 따라서 뭐가 지금 차이라는 거예요? 처분해서 점유 이전해 준 경우 요게 양자 차이죠. 차지요? 차로 돌아가서 이것도 좀 얘가 또 찢어놨는데 지금 232페이지 동그라미 위에 D번은 채권적 초구권이다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다음에 연결이 돼야 돼. 그 이걸 또 뒤에 써놨다고. 사람을 한정하게 만드는 얘기야. 236페이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막 찢어놓은가. 그 연결지서 순서대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2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판례 하나 둘 세 개까지. 판례 세 개 있죠. 네 개 중에서 앞에 세 개. 이것도 좀 순서대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세 번째가 첫 번째 1번으로 이해해야 돼. 세 번째 토지에 관한 시효 취득시 완성을 원하는 이전 등기 조건은 채권 조건인데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찾았죠? 그게 1번이야.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판례가 2번. 첫 번째 판례가 2번.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취득시효기는 만료로 일단 등기 조건 취득한 이상 그 점유를 뭐 했다? 상실. 점유 계속은 상실한 거야. 순서가. 상실에 따라서 바로 등기 조건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거 2번이야. 그 다음에가 중간에 끼는 게 3번. 등기 조건은 채권적 조건으로서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때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등기 조건은 시효로 소멸한다. 순서가. 순서 잡았나요? 요거요? 순서대로. 그럼 여기하고 차이점 하나를 알겠죠? 따라서 다시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그 박스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등기 청구권에서 저기 171페이지. 박스 찾았나요? 여기 시험 문제 쏟아나온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부동산 매수는 등기 조건. 인도받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권령서로 보니까 시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X 문만 잘 알아듣겠죠. 그 다음 박스 점유 상실 처분하고 점유 승계졌다. 이것도 적극적인 권령서로 보죠.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 안 되죠. 시효가 진행이 안 되니까. 확인했죠. 그 밑에 박스 점유 취득 시효 경우 채권적 조건이죠. 근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도에서는 권령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 안 되죠.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박스 동글배기 그게 차이점이야. 소멸시효 진행 그게 뭐예요? 요거잖아. 얘가 미등사 처분했다. 그러면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 요게 차이다 그 이야기 요거하고. 구별했나요? 지금 하는 말 안 하는 들어요? 그 차이를 그 박스에 그 동글배기로 해놓은 거라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써졌잖아요. 요거라니까. 처분하면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상실한 때부터. 그게 요거하고 차이라니까. 요 처분한 요 매수인의 경우하고 그 차이를 정리 잘 하시라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머리통 깨지게 치열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비교 딱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력이 좀 있어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판례는 그러면 요거 부동산 매수한 등기 조건에서 요 처분한 것은 판례를 변경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경우도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10년 지나면 등기 조건 시효로 소멸한다. 요거하고 똑같은 판례였는데 99년 3월 달에 요 판례를 변경했다고 요거는. 근데 요거는 그대로 옛날 판례 그대로 놔뒀어. 상실한 때부터 10년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요거하고 요거는 상황이 비슷한데 요거는 판례를 변경을 해놓고 요거는 판례 변경을 안 해서 옛날 판례 그대로 놔뒀는가. 그 이유까지 생각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 시효취득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는 직접 매매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고 차이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돼.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 저하고 대화가 최소한도 기본적인 대화가 될 정도 되면 내가 저런 것도 개인 지도도 해줄 용의도 있는데 뭐 말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면 짜증내니까 더 이상 설명해 주기는 싫고 이 정도 수준까지만 차이점 정리 딱 해두라고 말이야. 시험은 엄청나게 물어보니까 책이 막 앞으로 뒤로 갔다 막 찢어졌으니까 그걸 모아서 정리를 꼭 하시라고. 모아서 다시 뒤로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시 완성의 효과에서 권리취득 원시취득이다.
동그라미 기억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 점유 개시시로. 소급여 문제는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알아듣겠죠?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물어본다고 그 밑에 기억, 니은 이런 걸 물어봐요. 읽을 필요 없잖아. 총칙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점유 개시시로 소유권 취득점이 소급이 되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근데 이런 거 물어보면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총책 무효인 법률 추진할 때도 집중 가르쳐 드렸잖아. 소급여 문제에 이 소급여가 인정되냐 안 되냐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억번, 니은번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와 취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하고 그 전에는 제일 밑에 채권적인 등기 조건만 갖는다.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제일 위에 판례. 자주 물어보니까 점검 딱 하고.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지 시효 취득하는가. 마지막 글의 두 줄의 핵심. 목적물 자체가 미등기 부동산 그런 경우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 이야기야. 그럼 마지막 글 쓰였잖아. 요 이야기라고. 요 토지 자체가 미등기 요걸 시효 취득했어. 그 미등기니까 등기 안 돼 있잖아. 그래도 얘가 시효 취득하면 뭐 하라고? 등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비분 밑에 판례 하나.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것도 사정없이 물어보는데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걸 묻는 판례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전은 아직 못 받았어요. 등기전은. 그럼 채권적 조건만 갖겠죠.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고 지금 시효가 완성된 후에 완성된 후 등기전은 전. 얘가 저 법률상의 소유자다 보니까 1. 내가 소유자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느냐. 소유자니까 토지에 반환하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또는 내 땅을 당신이 왜 사용하느냐.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내 땅을 당신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 취하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내 토지에 왜 건물 지어놨느냐. 건물 철거 청구. 일체 안 된다는 것. 왜 안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지금 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아니 등기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유자는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만 갖고 있는 자고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지만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 갑은 핵심 요지가 요거예요. 이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거야.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관계성은 사실상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체 뭐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 일체 못한다는 거야. 그게 거기 판례 요지니까 어떻게 물어볼까? 마지막 글만 봐보세요.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지상 건물의 철거, 대진도 할 수도 없고 점유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빠져있지만 불법 점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일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 숫자 2번의 경우 그 밑에 판례 이것도 하도 물어보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이 판례는 지금 뭘 물어보는 판례냐 그러면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 점유자는 공동 신청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이전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이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 후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이 등기 청구권 후 상대방이 누가 됩니까? 이걸 자주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는 원리가 딱 정해졌어요.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요놈만 항상 찾으라고. 시효 완성 당시의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고 근데 얘가 등기 전 안 해주고 이 토지를 제3자 명의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매각에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완성 후에 양도가 됐기 때문에 얘한테 일단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하겠죠. 그런데 요 등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원인무효가 됐어요. 원인무효가.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 뭐 한다고? 이런 경우는 얘가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주로 저 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 이전해지기 싫으니까 가장 매매 등을 많이 해요. 일단 빼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확정이 되면 이게 원인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합니까? 이런 거를 하도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요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등기는 얘가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 원인무효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마소 등기 청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놈이 등기 마소 청구 거의 안 하겠죠. 등기 해놓고 넘겨줄 일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마소 등기 청구를 안 할 거니까 그때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갖는 마소 등기 청구권을 얘가 갑을 뭐 하면 돼요? 대의해서 행사. 그러면 얘 대신해서 마소시키고 돌아오면 이전 등기 청구하라. 따라서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은 얘가 되는 것이고 얘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도 물어봐. 그래서 곧 팔려니까 집에 가서 읽고 지겹도록 물어봐요. 먼저 요지를 깨우쳐 첫 줄.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시효 완성당시 소유자. 요걸 항상 위험대 두고 사고를 하라고 막. 그 첫 줄. 시효 완성당시 소유자요. 그다음 뒤에 시완성은 뭐 사정병에서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 첫 번째 판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책에 빠져있지만 거꾸로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도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거기 판례는 완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판례 하나 나와있죠. 시효 취득자가 원 소유자에 의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 토지 설정에 근저당권 우주적에서 한 10줄짜리 쓰여있는 판례. 이 판례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옛날에는 2006년도 판례인데 출제가 계속 안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판례가 슬그머니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잠깐 7번 보세요. 내용은 이런 거라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또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직 등기 이전하기 전이고 완성 후 이렇게 등기 전이니까 얘가 소유자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얘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그 말 이렇게. 또는 돈을 빌리고 얘한테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말이요. 또는 얘가 토지 위에 소유자 얘 말고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 그 말이요. 언제요?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얘가 목적물을 제3자에 양도한다든가 근저당 쓰고 돈을 빈다든가 토지에 건물 친다든가 법률상 사실상 이런 처분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럼 이런 행위들은 어찌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전받기 전에는 이 원 권리자는 소유자로서 이러한 각종 권리 행사를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시효 취득은 소급여가 인정이 된다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걸 해야 돼요?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부터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걸로 되죠. 점유 개시부터 소유자가 되지 않을게. 그러면 이제 결과가 우습게 되어버려. 뭐가 우습게 되어버리냐? 얘가 등기 소유권 취득하면 소급여가 인정이 되니까 점유 개시부터 땅은 얘 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시효 완성 후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저당 설정하고 요게 얘 토지를 판 셈이 되고 얘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고 얘 토지에 건물 짓는 셈이 돼버려. 그러면 얘는 시효 완성 효과가 소급이 된다. 이걸 주장을 해서 너는 내 땅에 대해서 내 땅을 판 것이고 내 땅에 대해서 근저당 주고 내 땅에 건물 짓는가 싸그리다 무효다 철거하라 이걸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취득시 완성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얘가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시점은 점유 개시로 소급이 된다.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러면 이 말은 이 토지를 얘가 지금까지 20년께 점유를 해왔는데 이 점유한 것이 온 권리자된 관계에서는 부당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 점유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점유 개시 소급이 되니까 이런 의미만 갖기 때문에 완성 후 등기 전받기 전까지는 얘가 원 권리자로서 당연히
각종 권리 행사, 건물 짓고 다 할 수 있다 그 말. 따라서 취득시효 소급여를 주장해서 이걸 다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판례 이야기했잖아. 완성 후 등기 전에 양도가 되면 얘는 얘한테 뭐 할 수 없다고?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온 거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 문제가 걸려있는 근저당의 문제라고 말이야. 얘가 5천만 원을 빌리고 얘가 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소유 등기하면은 소유권 취득했겠죠. 요 근저당이 우찌되냐 그 말이야. 근저당은 소멸이 안 되고 얘한테 근저당의 제한이 승계가 돼. 그럼 얘는 완전한 소유권을 시효취득 못하고 근저당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고. 완성 후 등기 전의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눈에 까시기 때문에 원래는 돈은 누가 빌렸어? 얘가 빌렸잖아요. 얘가 빌렸잖아. 그럼 내가 지금 시효취득했잖아. 그 근저당은 소멸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승계 받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5천만 원 갚은 거야. 근저당 말소를 시켰어요. 그럼 얘는 이제 열받는다고. 네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는 셈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얘한테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시키는 것은 네가 빌린 돈을 대입 변제한 거니까 네가 물어주라 해서 거기 판례에서 마지막 구절 위 변제 두 줄만 위 변제액 상당이 돼서 원소유자에게 대입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 행사하거나 그러잖아요. 5천만 원 돌려달라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그 이야기요.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5천만 원 물어준 것은 대입 변제를 한 거니까 네가 나한테 5천 상환해달라. 구상권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치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이 왜 안 되느냐. 이 경우는 얘가 지금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면 요 근저당의 제한은 당연히 얘한테 승계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것은 대입 변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다 그 말이야. 그러니 대입 변제를 이유해서 얘한테 돈 받는다고 청구는 뭐한다 그 말이야. 이 말은 그 앞구절에 쓰였어. 앞구절에. 시험은 그 결론 뒷구절에 시험에 나오고. 따라서 설명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뭘 읽어보도 않겠지만 여러분 두 줄, 세 줄만 넘었으면 읽는 훈련이 안 돼서 짜증을 내니까 그래도 인내심 있는 사람은 쭉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판례 2차 취득시효 두 번째 쓰여진 그 판례 있죠. 거기 앞쪽에 그게 지금 2009년 7월 16일자 판례하고 그 다음에 두 줄짜리 판례가 연대고 나왔는데 2009년 7월 16일 또 같은 판례죠. 요게 지금 시험에 요즘에 쏟아져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시퍼렇게 해가지고 취득시효 기간 2차 취득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된 경우 제목이 쓰여있죠. 그 밑에 그 판례 5줄이 쓰여있죠. 그 판례가 이제 86년 8월 19일 써있는데 위에 그 시퍼런 게 제목 쓰여있는 거하고 밑에 그 5줄 쓰인 거하고 잘못 인용이 됐어. 따라서 중간에 쓰는 삭제하고 중간에 86년 8월 19일 써진 판례는 X 붙이라고 말이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 있죠. 제목 2차 취득시효 경과제 등기부 소유명의 변경되고 제목 써진 거예요. 그 제목은 그 위에 두 줄 판례 있죠. 2009년 7월 16일 요 판례 제목이요. 그 위에 거.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두 번째 판례 제목 밑에 5줄은 삭제하고 해당 없는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그 제목은 어떤 판례를 말하고 그 위에 3줄 써진 거 그 판례 제목이요.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한 데가 얘 잘못 써놨다고 시험에 쏟아나오면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고 따라서 이따가 그 판례를 또 순차적으로 사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순차적으로 그 판례만 좀 점검을 해보자. 순차적으로. 잠깐만 쉬었다. 요거 지우지 마세요. 놔둬버려 요거는.